근본적인 노력이 본질과 격차를 극복하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이제 분절과 격차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노력이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도식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복잡한 논의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래 10년 동안 중지되었던 우리 내부 조직의 현대화랄까요? 혁신이랄까? 저는 제2산별노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우리 미래를 전망하는 계급적 연대를 확장하는 것. 저는 산별노조 운동이 머리수를 모아서 조직력을 크게 해서 임금 교섭에서 더 많이 따내자. 이게 산별노조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동지들은 이제 그것보다 산별노조 운동은 다른 것이야라고 생각하시면서도 그 다른 게 뭔지를 잘 모르셔요. 저는 그게 아니라 산별노조 운동은 자기 조직 안에서 약자들을 향해서 연대를 확장하는 운동이다. 이게 제 산별노조 운동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약자들은 우선 같이 조직되어 있는 노조 안의 비정규 노동자들, 노조 안에 저임금을 받는 중소영세 사업장들, 이들과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연대해야 되고요. 조직 범위를 넘어서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 요즘은 노동자로 평가받기조차도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들, 이런 부분들로 연대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 형식이나 조직 활동을 어떻게 선진화할 거냐, 합리화할 거냐, 이게 산별노조 운동인데요. 동지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산별노조 운동은 기업별 노조를 극복하는 것인데 여전히 기업 지부를 인정하고 있는 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극복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인력과 재원을 집중했다면, 중앙으로 집중했다면 그 인력과 집중된 재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관해서 저는 발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산별노조, 제2산별노조 운동. 두 번째 발본적인 노력은 저는 제2정치 세력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 세력화 운동은 동지들 아시다시피 2008년 민주노동당이 분당한 이후에, 그다음에 2012년 통합진보당이 붕괴한 이후에 사실은 전망을 잃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아무도 이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지도 못한,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도 못하는 상황인데, 한국 사회의 노동 체제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진출하고 정치적인 시민권, 국회 내에서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입법은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력을 우리가 확보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봅니다. 뭐 현재 아시다시피 진보당이나 정의당이 그럴 만한 역량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 정치의식이 높아져야 되고 정치적으로 많은 의석을 가져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우리 민주노조 운동에서 제2정치 세력화는 국회의 의석 늘리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과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정치 세력화는 결국은 우리 조합원 노동 대중의 정치의식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 조합원 대중들이 일상적으로 노조 활동을 하시든 또는 일반 사회생활을 하시든 어떻게 하면 높은 정치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문제에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조 운동은 이런 정치 세력화, 정치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조 운동은 지난 1987년 이래, 더 길게 보면 전태일 이래 50년 동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같이 싸우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아이들을 잃고 고통스러워했던 우리 이 세월호 부모님들 600명, 그분들을 3년이나 지켜주고 같이 싸워주고 지원해준 유일한 사회 세력이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을 귀족노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1998년 이후에 늘어난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운 유일한 조직도 제가 보건대는 민주노총입니다.
규정 노조라고 비난하는 그분들이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 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지들 우리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는 정리해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는 생계수단을 뺏긴 용산 참사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는 시골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밀양 송전탑 강정마을 우리 농민들 어민들을 위해서 싸워온 유일한 조직이 민주노총입니다. 그 민주노조 운동이 약자들을 향한 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를 노동조합이지만 같이 풀겠다라고 하는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최근에 우리 민주노총 조직 내부의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은 지금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 그 일환으로서 정당 가입 또는 당원 확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 외에도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우리 민주노조 운동이 해야 되고요. 그게 두 번째 발본적 전환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라든지 교육원이라든지 각 산별노조의 정책 또는 정치 단위들이 훨씬 많은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 저는 실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요 두 가지가 제2산별노조운동, 제2정치세력화운동이 어떤 의미에서는 수단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저는 목표인 전략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난 10여 년 또 해왔습니다만 미조직 비정규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전략조직화 사업을 민주노총 총연맹은 물론이고 각 산별노조가 자기의 일상 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재원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전략조직화의 일상화입니다. 이 세 번째는 저는 첫 번째, 두 번째의 목표이기도 하고 세 번째 자체가 사업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 세 가지를 해서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이 이 사회적 힘을 가질 때 저는 사회적 합의주의든 아니면 종속 신자유주의 체제든 우리 헬조선이든 이게 나라냐든 이걸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깨달은 것입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자유주의 부르주아 이른바 자유주의 자본가 계급의 정당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해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다 하는 것을 저는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한번 느꼈고요. 결국은 민주노조 운동이 실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고 이 장기적인 과제를 단기적인 과제와 결합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그 경북 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를 이제 정리한 그 책이 그 작년 3월달에 나왔습니다. 네. 예, 민주노총 경북 지역 본부 20년사, 네. 경북 민주노조 운동 30년사라고 하는 그 책이 나왔는데 그 부제가 네. 더 낮은 곳을 향하여. 네. 라고 해서 좋은 제목이네요. 아래로부터 연대 그 금방 말씀하신 그 세 번째인 전략 조직화 일상화 이 부분과 함께 이제 좀 그 당시에는 전투적인 투쟁들이 많았으니까 그 사례들을 많이 언급을 했는데 뭐 보기에 따라서는 좀 용비어천가 같은 느낌도 있지만 처절한 그 패배의 경험들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 뭐 이 기회를 빌어서 좀 많이 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이제 노준기 교수님께서 그 노동 체제에 대한 개념과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이제 87년 이전 그다음 87 체제 그리고 이제 그 97년 이후에 이제 종속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노동 정치에 있어서도 기존의 진보 정당 의석수 몇 개 확보하는 수준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발본적으로 그게 세 가지 차원 내부 조직 현대화 혁신 이걸 제2산별노조 운동이라고 표현하셨고 제2정치 세력화 운동 핵심은 조합원들의 정치의식 고양과 이제 현장 실천 이런 부분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현장 실천 그리고 세 번째는 미조직 비정규 플랫폼 노동자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전략 조직화를 일상화하는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예, 추가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마지막 한 말씀을 제가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우리 이 민주노조 운동의 이 현재 상황이 사회적 고립화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년 사회적 합의주의를 경험하면서 뭐 조중동이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건 제가 이해합니다. 원래 그랬으니까요. 또 정치 세력 일각에서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작년 상황을 보면 지난 30년간 함께 싸웠던 건강한 시민단체들조차도 민주노총과 적대적인 지점을 만드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진보정당 일각에서도 민주노총이나 민주노조 운동을 배척하는 듯한 그런 스탠스를 보이는 걸 보고 이거 진짜로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예. 이런 지점을 느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지금 변화할 시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진지하게 다시 드리고요. 마지막 말씀은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자신의 역량을 너무 얕잡아 볼 필요가 없다. 그 점을 제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확인된 점 중에 제일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형식적으로 민주노총이 제1노총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 저는 숫자는 지금 민주노총이 한국노총보다 뭐 몇만이 더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역량, 조직적 역량 그리고 정치적 역량은 한국노총의 2배를 지금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말하자면 이 말씀은 그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한국의 이 경제 사회 정책 중에 중요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가와 자본이 민주노조 운동의 반대를 무릅쓰고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많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실제로 민주노조 운동,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 100만 명 조합은 돌파한 건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때문에 더불어서 조합원을 많이 늘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00만 명, 250만 명 노동조합 조합원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민주노총의 지도력 위에 있고요. 우리 사회를 움직일 만한 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힘이 진짜 실력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공격받고 통제당하고 우리끼리 갈등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과제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지체되어 있고 이런 지점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만 제1노총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일을 다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북본부, 대구본부의 이런 노력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역량을 믿고 단순히 의지만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획 그리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노동 존중을 넘어서는 노동 해방의 노동 체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동 정치에 우리 경북 노동자들이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서 좋은 말씀해 주신 한신대 노정기 교수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